네, 서아프리카 말리 수도 바마코에 위치한 한 고급 호텔에 알카에다 연계 세력으로 추정되는 이슬람 무장 괴한들이 침입해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네, 파리 연쇄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이라서 더욱더 충격적인데요. 예. 이 시간에는 이만종 한국 테러학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저희 같이 처음 뵀었는데 이게 또 일주일 만에 좋지 않은 소식으로 또 뵙게 되네요. 네. 금요일에 악몽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170여 명의 인질을 잡은 괴한들이 말리 수도에서 한 고급 호텔로 알려져 있는 곳에서 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알카에다 연계 세력인 알무라 비툰이 배후를 자처했다고 하는데 이게 IS와 연계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두 가지 측면을 저는 이제 보고 싶어요. 네네. 하나는 IS와 연계돼가지고 IS 동원령을 내렸다. 이제 우리도 있을 수가 없다. 연합 전선을 지금 서방이 지금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IS와 동일한 그런 뭐 조직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말리 지역에는 알제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AQAP라는 마그레브 북아프리카 지부가 있거든요. 알카에다. 이 지부 알카에다와 IS가 이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다면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 산하에 있는 그 군소 단체인 이번 조직이 우리도 있다. 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IS가 파리 테러에서 판을 벌려놨는데 그 판에 수저를 그냥 갖다 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무라 비툰이라는 조직이 지금 배후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조직인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니까 용감한 기사들이 이슬람 예언자를 조롱한 서방의 복수를 했다 이런 글을 네. 올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 알카에다가 과거에는 그 굉장히 영화를 누렸어요. 알카에다 밑에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지부가 5개 지부입니다. 5개요. 말리하고 가까이 있는 조직이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부라고 하거든요. 네. 그 조직 산하에 있는 그런 그 조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직이 이제 안사르딘이라든가 또는 마주라든가 이런 뭐 군소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단체들은 모두 이슬람 과격 무장 단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말리 지역을 이슬람화하겠다. 그리고 서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이슬람으로 이렇게 통일하겠다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IS와 경쟁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뭐 알무라 비툰, 안사르딘에 다 이게 알카에다과 연계된 조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단순히 그러니까 그 존재감 부각, IS 말고도 우리가 있다 이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이런 그 테러를 저지른 건지 다른 또 목적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가고자 하는 게 이제 돈과 권력이다. 지금 거창하게 뭐 여러 이유들을 대죠. 지하디스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하디스트라는 게 이제 지하드, 성전을 수행한다. 뭐 이런 성전, 뜻이거든요. 예. 근데 지하드라는 게 원래 이슬람에서의 고액은 지하드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드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큰 지하드가 있고 이제 작은 지하드가 있는데 네네. 큰 지하드는 널리 포교를 한다. 이슬람을 널리 포교한다. 또 자기 성찰 뭐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지하드라는 것은 이제 이슬람 공동체인 umma라는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umma라는 공동체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이것을 이제 대응하는 이런 것을 이제 작은 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작은 지하든지 큰 지하든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사람을 살상하고 또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런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없잖아요. 네, 네. 사람을 마치 이렇게 개 잡듯이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금 갈 때까지 간 그런 극악 무도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특히 안사르딘에가 지난달 그 서울 코엑스 폭파하겠다고 SNS에 글 올렸던 지금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타깃이 소프트 타깃과 하드 타깃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예. 이제 민간인들 상으로 하면 소프트 타깃이고 정부기관이나 어떤 공적기관이 하드 타깃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다면 지금 국내에서 혹시 이 소프트 타깃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이 조직 안사르딘이라는 조직, 예. 안사르딘 또는 안사르딘이 예. 뭐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네. 하거든요.
이 조직이 지난번에 코엑스 이제 협박을 하면서 SNS에다 이제 글을 띄웠죠. 네, 이캅이라는 그 깃발이 있습니다. 검정 바탕에 하얀 글씨로 쓰여 있는 거. 이게 이제 무하메드가 외부를 이제 정벌 하면서 이제 사용했던 깃발이거든요. 이걸 네. 이캅이라는데 세계적으로 이 이캅을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단체가 한 10개 군데가 됩니다. 이 10개 군데 중에 말리의 2개 단체가 예. 이 동일한 이 IS와 동일한 이런 깃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악무도한 또는 극단주의적인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러 단체들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하드 타겟이냐 네. 또는 뭐 소프트 타겟이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 타겟보다는 하드 타겟보다는 소프트 타겟가 더 이제 위험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하드 타겟이나 소프트 타겟이나 그런 그 경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소프트 타겟이라는 것은 경계가 조금 소홀하고 다중이 밀집한 그런 지역, 적은 노력을 가지고 엄청난 많은 그런 효과, 타격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 타겟을 이제 지향하는데 앞으로의 그런 그 테러의 양상은 물론 소프트 타겟을 그 타격하는 게 이제 많이 발생하리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코 정부 기관이라든가 주요 그런 그 시설에 대한 하드 타겟에 대한 그런 경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프트 타겟 한 것이 이제 조금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을 인명살상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의 힘이 그렇게 세력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을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본다면은 하드 타깃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대응책으로 소프트 타깃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테러를 강자에 대한 그런 약자의 네, 네. 도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대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장비 면에서도 이제 열악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타격하기 가장 용이한 게 사제 폭발물이라든가 예. 또는 화생방 물질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제작이라든가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좀 선호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말리 테러 사건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요. 테러범들이 그 레디슨 블루 호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서방인들이 많이 찾는, 그러니까 말리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호텔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장소를 택한 이유도 그렇고 인질을 들어가자마자 잡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돈 이외에도 어떤 것들 노렸다고 좀 봐야 될까요? 5성급 호텔이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투숙하고 있는데 뭐 중국인도 있었고요. 가장 많은 게 이제 프랑스인 에어프랑스 직원들이 그 호텔을 뭐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조금 허술했다. 7시, 아침 7시였죠, 공격 시간이. 그리고 상당히 그 많은 인지를 구출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실패한 작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진압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치밀하고 성공적이었다. 잘 됐다. 네. 무려 12시간에 걸쳐서 이제 작전을 전개해가지고 이제 포획된 그런 인질로 잡힌 그런 이제 투숙객들을 많이 이제 구출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측면에서는 서방의 그런 그 연합 전력들이 제대로 작전에 투입이 되고 그렇군요. 또 치밀하게 작전을 수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네.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 정확히 일주일 만입니다. 말리 이번 사건과 프랑스 파리 테러 앞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예.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로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IS와 관계가 되든지 알카에다와 관계가 되든 간에 인류 문명 사회에서 이 테러라는 게 지구상에서 이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갈 때까지 간 최악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IS가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런 그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초조한 상태, 초조한 심리를 숨길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집니다. 네. 국제사회가 테러 척결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조금 더 공조를 하고 우리나라 역시 조금 미비한 그런 제도적인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의 데이터의 그 지원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파리 연쇄 테러 총책이죠.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가 사망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주범인 이 압데슬람이 테러 직후에 벨기에로 도주한 것으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추적이 지금 네덜란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테러범이 도주를 한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이후에 파리 테러 이후에 다른 주요 도시에서의 어떤 그런 연쇄 테러 같은 거 이런 것들 가능성도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도주했어요. 네. 주범도 그렇고 이제 폭발물 테러 전문가, 네네. 폭발물 조직 전문가 모함마드 K라고 이렇게 K요? 얘기를 예. 하던데 지금 노르웨이로 이제 도주를 했어요. 벨기에 이어서 노르웨이에도 많은 그 테러리스트들이 잠입하고 또 활동했던 그런 그 정보에 의해서 이제 노르웨이 지역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수사를 이제 전개하고 있는데 네네.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이것은 이 연합 수사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네. 또 끝까지 추적하겠다. 오염원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하겠다. 뿌리 뽑겠다. 이런 그 다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거 작전 중에 자폭한 여성이 아바드의 사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IS 그동안 보면 이 여성 지하디스트를 좀 방패막이로 삼았던 적이 꽤 있는데요. 미혼 여성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테러라든가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는 그 죄 없는 국민들, 어린아이들 네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나 또는 어린아이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약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약자들을 방패로 이렇게 내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무자비하다는 네.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겠고요. 또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패막이로 이제 활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게 아직 저희가 앞서 그 이경태 기자 리포트로 봤지만 척결을 해야 되잖아요.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하지만 이러려면 예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제 지상군과 공중에서 같이 합동 공격을 펼쳐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미국은 이제 지상군 투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분노는 치밀어 오르지만 이 조직들을 아주 뿌리 뽑아낸다는 것 이게 솔직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악당들이거든요. 악당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제 뿌리 뽑으면은 길거리로 결국 이제 내쫓게 되는 그런 그 불황아. 네. 불황아들을 이제 길거리로 이렇게 내쫓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일정 지역에 가둬놓으면서 이제 봉쇄하는 그런 것을 많이 구사를 했었죠. 또 미국이 엄청난 그 전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약 4조 정도가 이렇게 투입된 걸로 전비로 하는데 이후에 있는 국가들도 1년에 약 2조씩 이렇게 이제 비용 이렇게 전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론들이. 그래서 오바마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결국은 척결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또 각 나라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또 국가 간의 이제 그런 공조가 이제 진행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S가 다음 테러로 이제 그 미국 뉴욕을 네네.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그냥 그 극도의 워싱턴이죠, 공포감을 워싱턴. 예. 노리기 위한 네. 협박성에서 끝나는 게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감행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일종의 이제 심리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해요. 미국 시민들은 9.11 이후에 굉장히 큰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IS 측면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IS는 알카에다를 능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9.11 테러를 했던 또 다른 측면에서는 IS가 큰 소리만 치고 별 볼일 없다는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싶은 그런 그 생각도 잠재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을 심리전이다, 네. 협박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걸 좀 무시하지 말고 다각도로 이렇게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만종 한국 테러 학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